황혼육아 우울증 안전하신가요? 오늘은 황혼육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면서 애들 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본 여행도 좀 가보고 노후를 느긋하게 즐겨야지 했는데요. 그런데 다 성장한 애들이 30이 훌쩍 넘어서도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정말 언제 결혼하나 싶어서 애간장을 졸이게 하더니 이제 결혼도 하고 곧 손주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어서 한시름 놓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와서 부탁을 하네요. 맞벌이를 하는데요. 산후조리 후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부탁이 아닌 거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둬야 된대요.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의 협박이지. 그리고 용돈도 서운치 않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떡하냐고요. 내가 지금 딱히 하는 일도 없으니 당연히 애를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엄마한테 맡길 것인가 아닌가 아들 부부가 엄청 고민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서 엄마한테 맡기는 거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키우듯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아동 돌보는 교육부터 좀 받으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벌써 교육기관도 다 알아놓았고요. 다사랑에 교육 접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사랑에 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한테 고맙다는 마음보다도요, 마치 엄마한테 특별히 손주를 맡기는 것이니 잘 배워서 똑바로 양육해라 하는 말로 들렸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잘난 지들이 키우지 안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까지도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 마치고 나셔서는 여기 오기 잘했어요. 요즘 애들이 똑똑하기는 해요. 그러시면서 에휴 진즉에 이런 교육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 애들 좀 더 잘 키웠을 텐데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요, 한 3년 정도 일하신 선생님이 어느 날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딸이 출산을 하게 되었대요. 다음 달부터 손주를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던 손주를 보게 되었지요. 당연히 이제는 내가 딸 부부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즐겁게 축하를 받으면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7, 8개월 정도쯤 지나고 나서 서류 문제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1시간 정도 하시고 가셨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선생님은 참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의 인상이 좋으시기도 하셨고 또 센스도 있으셨고 멋쟁이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나 이런저런 일로 사무실에 오실 때 항상 세련되고 어여쁘셨습니다. 그러셨던 분이요. 화장기도 별로 없이 수더분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쁜 선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농담 삼아 물었더니 정숙이 앞으로 가셔서 물을 한 잔 갖고 오시더니 테이블 앞에 털퍼덕 앉으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잠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네, 하여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휴대폰을 꺼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눈에 아른아른 한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며 손주 자랑을 한참 하시더니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휴, 가끔 내가 뭐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일이니 일도 처음과 끝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인즉 이러하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손주를 데려와서 돌보기도 하고요. 딸 집에 가서 돌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과 사이가 퇴근하고 손주를 데려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퇴근 시간이 딱딱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데려가는 날도 있고 심지어는 딸과 사이가 저녁을 먹고 가는 날도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퇴근하고 와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밥을 안 줄 수도 없고요. 정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용돈을 얼마 주기는 하지만 딸 부부 밥 먹이는 것, 손주 필요한 것 좀 사다 보면 용돈은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마치 내가 죄인처럼 되어버리고 딸과 사이가 안 좋은 기색이라도 보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 봐준다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다사랑해서 일할 때가 좋았어요 하십니다. 그리곤 원래 애 봐준 공은 없는 건데요 하시면서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네, 그래도요 선생님은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걱정은 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 뜻하지 않은 별거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들 집에 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집은 충남이라고 하시는데요. 손주를 보게 돼서 남편과 뜻하지 않은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산후조리 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아동 돌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아들이 교육 접수를 해주신 경우이고요. 그런데 2년 전 정년퇴직한 남편만 집에 남겨두고 온 상황이래요. 주말마다 가서 밑반찬도 해놓고 국도 좀 끓여놓고 오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황혼에 이러고 살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또 우리 선생님 본인도 다른 사람 손에 손주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들 집 청소해주고 또 아들 밥 챙겨주고 며느리 아기 돌보면 어떤 때는 잠도 설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말에 집에 가면 남편도 불쌍해 보여서 속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남편은 뭐라 안 하시냐 했더니 아유 남편이 착해요. 그래서 별말은 안 하는데 표정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주말에 집에 가면 집도 엉망이 되어 있고 해서 가자마자 집 청소하고 빨래 해놓고 반찬 해놓고 월요일 새벽에 출발한답니다. 아이고 말년에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모르겠다 하고 나 편하게 살겠다 할 수도 없고요. 남편도 저도 이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당장 아들이 힘드니 도와야지요. 이러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생각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손주 보실 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잘 살펴보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자녀들의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또 부모들의 생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주 돌보시다 황혼 육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꽤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은 노인 우울증 자가 진단표입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GDS라고 하는 검사지입니다. 다음 각 질문을 들어보시고요.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니요 할 때마다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나요? 두 번째, 요즘 들어서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세 번째, 내가 헛되이 살고 있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네 번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신가요? 다섯 번째, 평소에 기분은 상쾌하신 편이신가요? 여섯 번째,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일곱 번째,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신가요? 여덟 번째,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아홉 번째, 바깥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으신가요? 열 번째,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11번째,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시나요? 12번째, 지금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13번째, 기력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14번째,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15번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다 해보셨나요? 질문을 들으시고 8개 이상 아니요,
라고 나온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선생님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잘 아시지요? 황혼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요. 자녀들과 잘 상의해서 시간도 좀 가지시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병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자녀들도 원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심원장입니다. 안녕.